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평가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미국에서도 크게 터졌죠. 올 것이 왔습니다. 자, 미 상무부가 이제 오늘 방금 전이죠. 아주 방금 전에 5월 PC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4.1%. 와. 자, 이 개인 소비 지출이 4.1%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자, 그렇지만 뭐 예상치에 일단 부합 이 정도로 나오긴 했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4.1%, 한 2%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더블 정도 되는 거죠. 4%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자, 2023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와서 어마어마한 또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아까 뭐 그게 헤드라인 PC라 그러면 이제 근원 PC, 근원 뭐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3.4%. 이야, 정말 무서울 정도죠. 3.4%면 2023년 10월 이후에 또 이것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CPI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PPI, 뭐 도매물가 지수도 그랬었고, 이 PC가 개인 소비 지출이 높게 나올 것은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이 지금 4.1이나 나왔고, 코어 PC 같은 경우에도 3.4%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뭐 식품 이런 거 상관없이도 3.4%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이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방금 발표된 이 PC에 대해서 이제 월간은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했다. 자, 이렇게 예서 외면을 하고 싶겠죠. 뭐 당연히 뭐 외면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제 뭐 2%로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이 미연준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월간은 어쨌든 간에 이걸 빨리 소화를 하고 또 뭐 이제 주식 시장을 치고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미연준은 어쨌든 이게 물가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특히나 그 이유가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이 오늘 또 나왔는데 잠정치 1.6%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한 1.7% 정도였는데 2.1%로 확정치가 나왔거든요. 야, 지금 뭐 1분기 성장률이 2%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일이죠. 결국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견고하다. 뭐 이런 지금 또 수치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신규 실업수당 관련해서도 이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인데 전주보다도 12,000건이 감소를 했고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결국 고용도 역시 탄탄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고용과 경제가 탄탄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내가 직장이 안정되고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고물가에도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거죠.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를 좀 낮춰줘야 뭐 이렇게 좀 가격이 좀 낮아지는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고물가인데도 계속 소비를 해주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난리 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뭐 계속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 탄탄하고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이 뭐 이제 난리가 났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결론은 버킨 겁니다. 결론은 버킨 거. 자, 미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통화 정책밖에 없는데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되면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기준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자,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 철회를 하고 9월, 10월, 12월 총 3회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뭐 지금 그만큼 뭐 지금 이 저 PC라든지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모든 물가 지표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 또 이면에 경제 좀 시그널도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기준금리 이거는 인상하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패드워치도 한번 방금 전에 PC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제가 패드워치도 금방 돌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월은 그나마 지금 한 70.1%로 동결. 그러니까 7월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일단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한 29.9% 30% 정도는 당장 일단은 7월부터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7월 지금 금리 인상 빠르면 7월에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게 바로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9월에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대부분이 9월에는 뭐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지금 패드워치 상으로도 37%까지 떨어집니다. 37% 동결이. 그리고 뭐 인상 기준금리 한 번 인상하는 게 거의 50% 가깝죠. 48.3%나 되고. 자, 그리고 지금 13.7%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 인상이나 빅스텝 인 거죠. 그래서 뭐 7월 또는 9월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9월에 한 방에 빅스텝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10월 28일 FOMC에서는 뭐 이게 30% 아래로 내려가죠. 동결이 30%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한 번 인상이 46%, 그다음에 두 번 인상이 21.4%, 세 번 인상도 3%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FOMC인 12월 9일 FOMC에서는 동결이 10%대로 떨어지고 한 번 인상이 40.6, 두 번 인상이 29.5, 세 번 인상이 9.1, 네 번 인상이 1%. 어쨌든 간에 네 번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일반적으로 지금 세 번까지 인상 전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뭐 이 긴축 지금 통화정책으로 가게 되면 자, AI 빅테크 기업들 뭐 정말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긴축으로 가면 상당한 빅테크 타격이 있을 걸로. 안 그래도 뭐 AI 쪽은 늘 뭐 거품이다.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사실 뭐 계속 그렇잖아요. 뭐 양자 컴퓨터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긴축을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엄청난 그렇죠. 부담이 되는 거고 결국 이게 주식시장 전체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도 물가인데 지금 물가도 한국도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데다가 환율까지 난리가 났어요. 환율까지. 아니 환율이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이건 또 물가 상승으로 가잖아요. 뭐 당연히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원자재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니까 뭐 지금 미국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 환율까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오늘도 이거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 1,548.9원. 금융위기 때 제가 뭐 이전 영상에 어제도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1,549원이었습니다. 금융위기 때가 가장 높아 1,549원이었는데 어제도 1,548.8원이었어요. 1,548.8원 가장 높았을 때. 근데 오늘 또 1,548.9원 그냥 1,549원. 연 이틀 그냥 금융위기 상황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결론은 버킹엄이죠. 뭐 어쩔 수 없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뭐 미국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주담대 셧다운까지 터지면서 이거 뭐 잔금 하셔야 되는 분들이 뭐 잔금 대란이 또 터질 수 있다. 뭐 이런 오늘 뭐 보도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속보치들을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2.6% 정도 됩니다. 전년 말 대비해서. 자, 그러면 이게 한 1조 1,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주택담보대출은 빵원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신용대출로 가겠다. 와, 주담대는 완전 셧다운이죠. 그래서 증가액 전체를 신용대출로 가고 주담대는 한 푼도 늘리지 않겠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심각한 셧다운 상황이 돼 있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한 9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워낙 또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널티를 일부 받은 거죠. 근데 9천억도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사실 KB국민은행이 9천억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지금 여력인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4천억을 지금 줄이겠다. 오히려 아니 요만큼 그래도 늘릴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오히려 4,172억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와, 아니 카카오뱅크는 빵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주담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환하는 사람 있으면 한 그 정도는 빌려줘도 되는데 상환하는 사람 것도 들어와도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의 셧다운보다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4,100억을 줄이고 대신 신용대출을 이거 지금 9천억에다가 주담대 줄이는 4천억까지 합쳐서 1조 3,200억을 신용대출 쪽으로 돌리겠다. 자, 일단은 뭐 아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지금 KB국민은행도 그렇고 야 역시 뭐 이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장사꾼들은 장사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담대 이거 해줘봐야 정부에서 뭐 이거 굉장히 그렇죠. 눈밖에 나게 되는 거고 그럴 바에야 지금 최근에 뭐 주식이다 이렇게 해서 신용대출 쪽이 사실 마진도 훨씬 좋겠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뭐 일단은 마진도 좋고 자, 이런 신용대출, 주담대 쪽에 괜히 눈총 받는 것보다 신용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뭐 최근에 뭐 비투다 워낙 주식시장 쪽이 좋다 보니까 신용대출 찾는 분들도 많고 자, 그러니까 신용대출 쪽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결국은 주담대는 완전히 날아가는 이거 뭐 참 어떻게 보면 주담대 금액을 줄이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또 이쪽을 보면 야 정말 은행들은 정말 장사꾼은 장사꾼이다. 뭐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당장 수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 지금 잔금해야 되는 분들 또 하나 난리냈는데 바로 은행들이 주담대를 걸어 잠그고 당연하죠. 아까도 보셨지만 뭐 국민은행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다들 주담대를 줄이려고 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뭐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공제죠. 자, 지금까지는 모기지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공제 이거를 뭐 어쨌든 간에 뭐 요만큼을 다시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입을 중단시켜 버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반공제 5,500만 원 그대로 날아가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4,800만 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15억 이하는 6억밖에 안 되고 지금 뭐 25억 쪽이죠. 15억에서 25억은 4억밖에 안 되고 25억 초과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 6억밖에 안 되는데 5,500만 원 줄여버리고 또 경기는 4,800만 원 줄여버리면 이거 얼마 안 되는 4억인 경우는 뭐 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반공제 이거를 가입 중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뭐 줄이는 거죠. 이거 줄이는 거죠. KB국민은행이 26일부터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고요. 하나은행은 7월 1일부터 이건 뭐 당장 내일이구네. 내일부터 그렇죠. 그리고 농협은행은 이미 시행 중에 있어서 결국은 당장 5,500만 원, 당장 4,800만 원을 이거 지금 모기지보험 통해서 반공제 이거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은 난리 난 거죠. 사실 최근에 이거 5,500만 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은행권이 줄줄이 금리 인상까지 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18일부터 점장이 최대 0.5% 우대금리 줄 수 있었던 거 이거 지금 끝났죠. 끝났습니다. 우대금리를 끝냈다라는 건 딱 요만큼 금리가 인상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깎아주던 걸 안 깎아주면 올라가는 거죠.
우리은행도 7월부터 해서 주담대 우대금리를 종료 끝냅니다. 그래서 주담대 5년 변동금리를 또 1.1%나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 끝내서 인상하고 변동금리 올려서 사실 1.1%를 인상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겁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달 30일부터 시작해서 주담대 금리 감면권 0.5% 축소. 감면권을 축소한다는, 감면 안 해주면 결국은 올리는 거잖아요. 농협은행도 6월 초부터 이미 주담대 우대금리 0.2% 축소해서 다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전부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5대 은행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담대 상당금리가 7.38, 7.4%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 7.066, 7.1%까지 이미 와 있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6.48, 6.5%까지 이미 와 있고요. 그 다음에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8.65, 8.7%까지 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 10% 가는 거죠. 10% 가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면. 자,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 자, 이거 AI 빅테크 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쪽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실 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뭐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미국 쪽에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이런 실적, 그나마 빅테크 쪽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그 AI 빅테크 쪽에서 이게 쪼그라들면 뭐 지속적으로 보면 이게 쪼그라든다라는 것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뭐 삼전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쨌든 부담이, 뭐 궁극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당장은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긴축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많은, 그렇죠,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셧다운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뭐 긴축이라는 게 자산시장에 뭐 이런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에 많은 타격을 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또 인플레이션 문제는 또 안 잡으면은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PC 발표 난 게 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줄지, 뭐 요거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참 제가 뭐 매일 확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이런 작은 거 뭐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요런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자, 이렇게 꼭 매번 참 뭐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게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부터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35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동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또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